소저주로 계산하시겠습니까? 농부는 전시장에 모욕을 당했지만 결국 전체 차량을 사들였다. 2019년 1월 12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자동차 전시장 앞에 한 농부가 낡은 트럭을 세웠습니다. 몇 분 뒤 그는 트럭 15대를 우유로 계산하려 한다는 조롱과 함께 공개적으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가 품고 있던 것은 병상에 누운 딸에게 한 약속이었고 그 약속은 수천 명 아이들의 삶을 바꿀 운명이었습니다. 그날 전시장에서 벌어진 일은 침묵과 충격 속에 기록되며 결국 한국 사회 전체를 울린 가장 큰 회개의 순간으로 남았습니다. 왜 이 농부는 모욕을 견디며 약속을 지키려 했을까요? 그리고 그는 어떤 비밀을 드러내며 모두를 숨죽이게 만들었을까요? 강남의 차가운 겨울 아침, 하늘은 회색빛으로 뒤덮여 있었다. 서울의 번화가에 위치한 최고급 자동차 전시장 앞에 낡은 90년대 현대 트럭이 요란한 엔진 소리를 내며 멈춰 섰다. 그 소리는 마치 고요한 대리석 바닥을 가르는 칼날 같았다. 강성호, 58세의 호라비. 그의 낡은 작업복과 흙투성이 장화는 거울처럼 반짝이는 유리창과 대리석으로 장식된 전시장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정장을 차려입은 판매원들은 창문 너머로 그를 보며 속삭이기 시작했다. 저 사람 뭐지? 길 잃은 농부인가? 성호는 천천히 트럭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는 건조한 소리가 주변에 울려 퍼졌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얼굴에 땀을 닦았다. 그의 얼굴에는 수년간의 고된 노동과 상실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전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그의 발걸음 소리가 광택나는 대리석 바닥에 메아리쳤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판매원들은 키득거리며 서로를 쿡쿡 찔렀고 손님들은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성호는 그 시선들을 무시한 채 곧은 걸음으로 중앙 데스크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젊은 여직원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경멸이 서려 있었다. 성호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차분하고 거의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화물트럭 15대를 보고 싶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시장 전체가 얼어붙은 듯했다. 그리고 곧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판매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키득거렸고 몇몇은 아예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때 명품 가방을 든 세련된 여성 고객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성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소저주로 결제하실 건가요? 그 말에 전시장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 말은 마치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망치 소리처럼 전시장 곳곳에 메아리쳤다. 성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낡은 가방을 열어 구겨진 서류 폴더를 꺼냈다. 폴더에서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웃음소리가 점차 잦아들었다. 성호는 모두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된 것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수년간의 고통과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전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그 침묵은 차가운 대리석보다 더 날카롭게 모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유리창 너머로 비치는 겨울 햇살이 성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 그리고 어떤 비밀이 깃들어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말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한 신성한 약속의 시작이라고. 성호가 내민 문서에 찍힌 빨간 도장은 마치 피처럼 선명했다. 그러나 판매원들은 여전히 그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비웃음을 이어갔다. 선생님, 장난치실 시간 없습니다. 이런 고급 전시장에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부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성호의 서류를 보지도 않고 밀어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몰래 휴대폰을 꺼내 이 상황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계는 조롱하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거 SNS에 올리면 대박 날 것 같은데. 그녀는 옆 사람에게 속삭였다. 지점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비싼 양복과 번쩍이는 시계는 성호의 낡은 옷과 대비되었다. 선생님, 지금 당장 나가지 않으시면 경비원을 부르겠습니다. 그 순간 전시장 구석에서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던 한 젊은 직원이 있었다. 최민자의 신입사원이었다. 그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웃지 않았고 오히려 성호의 표정과 행동에서 무언가 진정성을 느꼈다. 성호는 여전히 차분했다. 그는 서류 폴더를 다시 열었다.
이번에는 문서 아래에 조심스럽게 접혀있던 작은 한복이 살짝 보였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한복이었고 분홍색 꽃무늬가 섬세하게 수놓아져 있었다. 성호의 손가락이 그 한복을 스치자 그의 눈에 순간적으로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다. 현금으로 전액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다. 현금이요? 트럭 15대면 수십억 원인데요. 농부가 어디서 그런 돈을? 한 판매원이 비웃었다. 민재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금씩 성호에게 다가갔다. 그는 성호의 서류 가장자리에 있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국영은행의 특별 도장이었다. 그런 도장은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었다. 기다려보세요. 이 서류는 민재가 말하려 했지만 지점장이 그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지했다. 지점장은 성호의 팔을 잡아 출구 쪽으로 이끌려 했다. 더 이상 우리 고객들에게 방해되지 마세요. 그때 경비원이 성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선생님 나가주시겠어요? 전시장 내부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시선이 성호에게 집중되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촬영 중이었고 그녀의 눈에는 호기심과 조롱이 뒤섞여 있었다. 성호는 천천히 하지만 확고하게 경비원의 손을 떼어냈다. 그의 손은 수년간의 농사일로 굳은 살이 박혀 있었지만 움직임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성호의 눈빛이 변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인내심 많은 농부의 모습이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한 번만 더 저에게 손을 대면 성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제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겁니다. 그 말은 마치 전시장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경비원은 본능적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지점장의 얼굴에도 잠시 당혹감이 스쳤다. 민재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성호의 서류를 자세히 보려 했다. 그는 이 상황이 단순한 가난한 농부의 헛된 꿈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성호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어린이 한복은 햇빛에 반짝였다.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 혹은 절실한 약속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성호의 주름진 손가락이 한복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는 모습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전시장 내부의 시간은 마치 멈춘 듯했다. 성호의 존재는 이제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의 낡은 옷과 흙 묻은 손, 그리고 그 손에 들린 공식 도장이 찍힌 서류와 어린이 한복 사이에 모순된 이미지는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였다. 이 사람 미쳤나 봐요. 저런 사람이 트럭 15대를 어떻게 산다는 거죠?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전의 확신이 사라지고 대신 불안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다. 성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이미 이런 반응을 예상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인내와 함께 어떤 비밀스러운 결의가 담겨 있었다. 침묵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점장은 빠르게 자세를 바로잡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비,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경비원이 다시 성호에게 다가갔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더 가까이 다가와 상황을 촬영하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저 농부 좀 봐요. 자기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당장 쫓아내야 해요. 지점장은 성호의 서류를 손에 들고 살펴보는 척하다가 갑자기 그것을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무거웠다. 이런 가짜 서류로 우리를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점장의 목소리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종이 조각들이 대리석 바닥에 흩어졌다. 성호의 얼굴은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지만 곧 단단한 결의로 바뀌었다. 민재는 충격에 휩싸여 종이 조각들을 바라보았다. 찢어진 서류 조각 중 하나에서 그는 국가은행의 특별 인증 마크를 분명히 보았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중요한 금융문서였다. 그거 진짜 국영은행 인증서. 민재가 말하려 했지만 다른 판매원의 웃음소리에 묻혀버렸다. 저 낡은 트럭 크기에 맞는 중고차나 보여드릴까요? 한 판매원이 조롱하며 제안했다. 다른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성호는 침착하게 남은 서류들을 모았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확고했다. 어린이 한복이 가방에서 살짝 더 밖으로 빠져나왔다. 분홍색 기세는
작은 이름이 수놓아져 있었다. 혜린, 당신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철같이 단단했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여전히 휴대폰으로 촬영하며 키득거렸다. 이거 진짜 대박이네. 내 팔로워들이 좋아할 거야. 갑자기 전시장의 회전문이 열렸다. 세련된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의사 가운을 벗어 팔에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의료 차트가 들려 있었다. 한지호 박사, 유명한 소아과 의사였다. 지호는 전시장을 둘러보다가 성호를 발견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다. 충격, 놀라움, 그리고 깊은 존경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강성호 씨? 지호의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지회계로 향했다. 그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소아과 의사 중 한 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다. 지호는 의료 차트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성호에게 빠르게 다가갔다. 당신들 미쳤습니까? 이분이 누구신지 알기나 합니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전시장 내부의 공기가 급격히 변했다. 웃음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긴장된 침묵이 감돌았다. 이분은 제 딸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지호의 목소리는 전시장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얼른 휴대폰 촬영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제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하고 있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점장이 당황하여 물었다. 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기억에 편린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몇 년 전 한 추운 겨울날 그의 어린 딸 수진이 심각한 폐렴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어린 수진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다. 그때 성호가 보내온 특별한 우유가 기적을 만들어냈다. 그의 농장에서 자란 특수 품종의 쇠에서 짠 우유에는 나중에 연구 결과 항생제 내성세균에도 효과가 있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었다. 그 우유 덕분에 수진은 회복할 수 있었다. 이분은 매일 눈보라 속에서도 직접 우유를 배달해 주셨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성호는 여전히 침착했다. 그는 지호를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그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다. 지호는 성호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어린이 한복을 보았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한복을 만졌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전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아무도 웃지 않았다. 모두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는지 궁금해하며 지켜보고 있었다. 지호는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였다. 이분은 단순히 트럭을 사러 오신 게 아닙니다. 이분은 여러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미래를 사러 오신 겁니다. 지호의 말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대리석 바닥에 떨어져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와 성회에게 고정되었다. 4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과거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눈보라가 서울을 뒤덮은 그날, 지호의 딸 수지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었다. 병원의 강력한 항생제도 소용없었다. 폐렴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그날 밤 제 딸의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다. 문 앞에는 낡은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손에는 유리병에 담긴 우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전시장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지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심지어 명품 가방을 든 여성도 더 이상 조롱하는 표정이 아닌 호기심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듣고 있었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강성호 씨. 지호는 성호를 가리켰다. 그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그저 특별한 우유입니다. 아이에게 먹여보세요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성호는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기쁨, 슬픔, 그리고 깊은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다. 절박한 마음에 저는 그 우유를 딸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의 열이 내렸고 일주일 후에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성호 씨의 농장에 있는 특별한 품종의 소에서 나온 우유에는
항생제 내성세균에도 효과가 있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겨울 성호 씨는 매일 밤 눈보라를 뚫고 서울까지 우유를 가져오셨다는 것도. 지호는 성호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만나는 순간 전시장 내부의 공기가 변했다. 이제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아닌 경외감과 존경심이 감돌았다. 그러나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다.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정말로. 하지만 그게 이 사람이 트럭 15대를 살 수 있다는 증거는 아니잖아요. 가난한 농부가 어떻게... 그녀의 말은 끝나지 않았다. 지호가 성호의 가방에서 살짝 보이는 어린이 한복을 조심스럽게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분홍색 비단에 수놓아진 꽃무늬가 햇빛에 반짝였다. 지호는 한복을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손이 심하게 떨렸다. 이것은... 성호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혜린이의 것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지호의 눈에서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그는 한복을 가슴에 꼭 안았다. 누구십니까, 혜린이가?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침묵이 흘렀다. 성호와 지호 사이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오갔다. 마침내 성호가 입을 열었다. 제 딸입니다.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깊었다. 수년간의 슬픔이 그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전시장 내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성호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는 혼란과 호기심, 그리고 점차 커지는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혜린이는 성호가 말을 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희귀병으로 5년 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지호는 한복을 꼭 아는 채 말했다. 그런데 왜 트럭 15대를 사려는 겁니까? 성호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그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주워 담으며 천천히 말했다.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요? 지호가 물었다. 성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겨울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다. 그 얼굴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혜린이가 떠나기 전 제가 약속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다시는 어떤 아이도 혜린이처럼 떠나지 않게 하겠다고? 지호의 눈이 커졌다. 그는 무언가를 깨달은 듯했다. 설마 그 병원 계획이...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오갔다. 그것은 단순한 트럭 구매가 아닌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다. 전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이 수수께끼 같은 상황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성호의 낡은 옷과 그의 눈에 담긴 결의, 그리고 그가 품고 있는 거대한 약속 사이에 모순된 이미지는 모두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전시장 내부의 공기는 무거웠다. 마치 모든 사람들의 호흡이 한순간에 멈춘 것 같았다. 성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굽은 등과 거친 손은 수십 년간의 노동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젊은이보다 더 강렬했다.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산을 움직일 듯한 힘이 담겨 있었다. 제 딸 혜린이는 5살 때 희귀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시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지호의 눈에서는 계속해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그는 여전히 혜린이의 한복을 가슴에 꼭 안고 있었다. 아이가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마지막 날, 성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혜린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나 같은 아이들은 왜 아파야 해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전시장 내부에 메아리 쳤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성호에게 고정되었다. 이제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경멸이 아닌 점차 커지는 존경과 안타까움이 깃들어 있었다. 저는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대신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다른 아이들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해줄게라고. 성호는 찢어진 서류들을 모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중 몇 조각이 겹쳐지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드러났다. 대한민국 국책은행의 특별 대출 승인서였다. 혜린이가 떠난 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다. 대전의 아이들을 위한 무료 병원을 짓겠다고. 희귀병을 연구하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도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을. 민재가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건 국가지원 프로젝트 승인서예요. 정부가 희귀병 연구병원 건립을 지원하기로.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5년 동안 제 농장의 모든 수익을 모았습니다.
특별한 우유의 특허권도 팔았고요. 정부에 제안서를 제출했고 마침내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호는 충격에 휩싸여 성호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왜 트럭 15대가 필요하신 건가요? 성호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병원 건물은 이미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전국의 가난한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올 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의약품과 식품을 농촌 지역에 배달할 트럭도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그들은 이제 성호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가난한 농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노력해온 한 아버지였다.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더 이상 휴대폰으로 촬영하지 않았고 눈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했다. 다른 판매원들도 고개를 숙였다. 지점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다. 그래도 트럭 15대라면 지점장이 말을 더듬었다. 그 비용이. 성호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그는 봉투를 열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것은 은행 계좌 명세서였다. 민재가 먼저 그 서류를 보았다.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이게 가능한가요? 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만이 아닌 약속을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호가 그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그의 표정이 경악으로 변했다. 이 금액이면 트럭 15대를 사고도 남을. 성호는 마침내 전시장 내부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5년간의 슬픔과 투쟁 그리고 희망이 깃들어 있었다. 제 딸 혜린이가 떠난 후 저는 살아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성호의 목소리는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단단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혜린이처럼 고통받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이. 성호는 혜린이의 한복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그의 거친 손가락이 분홍색 비단 위를 부드럽게 쓸었다. 그 순간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단 한 방울, 하지만 그 안에는 5년간의 모든 슬픔이 담겨 있었다. 오늘 제가 이 트럭들을 구매하면 혜린이에게 한 약속의 마지막 단계가 완성됩니다. 성호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다음 달 혜린 어린이 병원이 문을 열 것입니다. 지호는 성호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딸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이었고 다른 하나는 딸이 살아난 아버지의 감사함이었다. 성호는 은행 명세서를 대리석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카메라가 그 금액을 향해 천천히 줌인했다. 그 숫자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트럭 15대를 사고도 남을 만큼 충분한 금액이었다. 전시장 내부는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처음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외모만 보고 한 인간을 판단했고 그 내면에 담긴 거대한 사랑과 헌신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은행 명세서에 적힌 숫자를 본 지점장의 손이 눈에 띄게 떨렸다. 그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입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가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소리가 전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이 금액이면.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 전시장의 트럭 전체를 구매하고도 남을.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은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을 황급히 지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화면을 누르는 소리가 조용한 전시장에 또렷이 들렸다. 그녀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었고 눈빛에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충격이 역력했다. 저는 그녀가 말을 더듬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성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다. 괜찮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순간 전시장 구석에서 지켜보던 민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에는 깊은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민재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성호 씨는 우리나라 최대 유기농 협동조합의 설립자이자 대표이신 분입니다. 특수 성분이 함유된 우유를 생산하는 특허 기술도 보유하고 계시고 민재의 말에 전시장 내부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서로 속삭이며 성호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 우유가 바로 제 딸을 살린 그 우유군요. 지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성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혜린이가 같은 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살릴 수 없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우유의 모든 수익금을 연구와 병원 건립에 투자해왔습니다. 전시장 내부의 공기가 변했다. 이제 그곳에는 존경과 경외, 그리고 깊은 감동이 가득했다. 판매원들은 더 이상 키득거리지 않았고 대신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갑자기 전시장의 문이 열리고 노년의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다. 그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눈에는 권위가 깃들어 있었다. 전시장의 사장이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급하게 연락을 받았는데 사장의 말이 성호를 보는 순간 멈췄다. 그의 눈이 커졌다. 혹시 강성호 씨? 성호는 놀란 표정으로 사장을 바라보았다. 저를 아십니까? 사장은 빠르게 성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인사했다. 물론입니다. 저는 농림부 장관님과의 미팅에서 강성호 씨의 병원 프로젝트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성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자신의 프로젝트가 이렇게 알려져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다. 죄송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무례하게 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장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성호는 손을 흔들며 사과를 받아들였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제가 필요한 건 트럭 15대뿐입니다. 사장은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지점장에게 고개를 돌렸다. 계약서 준비해. 최고 모델로 15대. 특별 할인 적용해. 지점장은 황급히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전시장 내부는 갑자기 분주해졌다. 판매원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그 와중에 사장은 성호와 지회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다. 혹시 혜린 어린이 병원의 개원식이 언제인가요? 성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혜린이의 생일이었던 날이죠. 사장의 눈에 결의가 깃들었다. 저희 회사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사장은 무언가 생각난 듯 전시장 중앙으로 걸어갔다. 그는 리셉션 데스크에서 마이크를 가져와 목소리를 높였다. 모든 고객 여러분 그리고 직원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십시오. 전시장 내부가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사장에게 향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장의 목소리는 감정이 넘쳤다. 이 계약은 단순한 판매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아버지의 사랑과 약속,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의 증거입니다. 사장은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만약 우리가 이 계약을 성사시킨다면 이는 우리 전시장 역사상 가장 큰 판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판매는 혜린이라는 이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전시장 내부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람들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심지어 처음에 성호를 조롱했던 판매원들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놀랍게도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저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가 병원에 기부할 수 있을까요? 성호는 깊은 감동에 젖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전시장 내부는 이제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가득 찼다. 처음에 조롱과 비웃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는 존경과 감동, 그리고 희망이 넘쳐났다. 모두가 이 평범해 보이는 농부가 품고 있던 비범한 사랑과 용기에 감동받은 것이다. 두꺼운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다. 금색 만년필이 서명란 위에서 반짝였다. 성호는 천천히 펜을 들어 서명을 시작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 눈빛은 확고했다. 각 페이지마다 그는 잠시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마치 딸 혜린에게 한 약속의 무게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듯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서명을 마친 성호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떨어졌다. 그 눈물은 계약서 위에 작은 얼룩을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물방울이 아니었다. 5년간의 슬픔, 투쟁, 그리고 희망의 결정체였다.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장이 성호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이제 트럭 열쇠를 전달하겠습니다. 전시장 내부의 공기는 경외감으로 가득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보았다. 처음에 성호를 조롱했던 판매원들은 이제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첫 번째 열쇠가 전달되는 순간 카메라가 슬로우 모션으로 그 장면을 담았다. 지점장이 성호에게 트럭 열쇠를 내밀었다. 그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의 눈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깃들어 있었다. 첫 번째 트럭입니다. 성호 씨.
지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희의 최신 모델입니다. 성호는 천천히 열쇠를 받았다. 그의 손가락이 열쇠를 감싸는 순간 그의 눈에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켜낸다는 안도감이 그의 얼굴에 번졌다. 두 번째 열쇠가 전달되었다. 이번에는 처음에 성호를 비웃었던 젊은 판매원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죄송합니다, 성호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성호는 그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열쇠를 받았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니까요. 열쇠들이 하나씩 또 하나씩 전달되었다. 각 열쇠는 단순한 금속 조각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아버지가 딸에게 한 약속의 상징이었고 잃어버린 생명을 기리는 헌사였다. 10번째 열쇠가 전달될 때 명품 가방을 든 여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성호 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소저지라고 그런 말을. 그녀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너무 감정이 북받쳐 오름에 목이 메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핸드백을 열어 수표를 꺼냈다. 저희 가족의 작은 기부입니다. 혜린 어린이 병원에 보태주세요. 성호는 그 수표를 바라보았다. 적지 않은 금액이었다. 그는 감사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용서와 감사가 담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번졌다. 마지막 열쇠가 전달되는 순간 전시장 내부에는 자발적인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정의의 종소리 같았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져 마침내 전시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성호는 15개의 열쇠를 모두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그 작은 금속 조각들이 햇빛에 반짝였다. 마치 혜린이의 밝은 미소처럼 이제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말 같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를 깊이 이해했다. 지호는 성호의 옆에 서서 그의 어깨를 꼭 붙잡았다. 두 사람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한 명은 딸을 잃은 아버지, 다른 한 명은 딸이 살아난 아버지.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유대감을 느꼈다. 혜린이가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지호가 속삭였다. 성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오랜 시간 동안 짊어져온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해방감의 눈물이었다. 사장은 모든 직원들을 불러 모았다. 오늘 있었던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내면에 그리고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사랑과 헌신에 있다는 것을.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장의 말에 공감했다. 그들의 눈에는 반성과 깨달음이 깃들어 있었다. 트럭 열쇠를 모두 받은 성호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했다. 그는 모든 트럭에 작은 스티커를 붙이고 싶다고 말했다. 그 스티커에는 혜린이의 이름과 함께 작은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해가 저물기 시작했다. 성호는 전시장 밖으로 나와 새로 구입한 트럭들을 바라보았다. 15대의 반짝이는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었다. 아픈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할 메신저였다. 성호는 첫 번째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혜린이의 한복을 꺼내 좌석 위에 올려놓았다. 분홍빛 비단이 노을빛에 반짝였다. 그는 한복을 부드럽게 매만진 후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해냈어, 우리 딸.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병원만 완성하면 돼. 저녁 하늘에 첫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별빛은 마치 혜린이의 미소처럼 밝고 따뜻했다. 성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그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 속에는 5년간의 모든 여정이 담겨 있었다. 딸을 잃은 아픔에서 시작해 그 아픔을 희망으로 변화시킨 긴 여정의 기록이었다. 몇 개월 후 대전의 조용한 언덕 위에 우뚝 선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다. 혜린 어린이 병원이라는 이름이 금빛으로 빛나는 간판이 건물 정면에 걸려 있었다. 건물은 현대적이면서도 따뜻한 느낌을 주었다.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은 로비 내부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병원 앞 주차장에는 15대의 트럭이 줄지어 서 있었다. 각 트럭에는 희망의 메신저라는 문구와 함께 혜린이의 작은 사진이 부착되어 있었다. 그 트럭들은 매일 전국 각지에서 아픈 아이들을 병원으로 데려오고 의약품과 생필품을 농촌 지역에 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병원 내부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를 뛰어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건물 전체에 울려 퍼졌다. 병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밝고 활기찬 분위기였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천장에는 알록달록한 풍선들이 떠다녔다. 중앙 로비에는 작은 소녀의 동상이 서 있었다. 혜린이었다. 동상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있었다. 모든 아이들에게 희망을, 혜린의 약속. 강성호는 병원 정원 벤치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고 얼굴의 주름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평화와 만족감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병원을 오가는 아이들과 부모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한지호 박사가 병원 출입구에서 나와 성호 옆에 앉았다. 그는 이제 혜린 어린이 병원의 책임 의사였다. 오늘도 3명의 아이들이 퇴원합니다. 지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다.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성호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맺혔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 입구에서 한 어머니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행복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병원을 돌아보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여 있었다. 이 병원이 생긴 지 벌써 3개월이 되었네요. 지호가 말했다. 그동안 2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중 절반 이상은 희귀병 환자들이었고요. 성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봄바람이 그의 희끗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혜린이가 좋아했을 거예요. 그때 익숙한 얼굴들이 병원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들은 바로 몇 개월 전 서울의 자동차 전시장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다. 전시장의 사장과 직원들, 그리고 명품 가방을 들었던 여성까지. 그들은 모두 병원 봉사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민재가 제일 먼저 성호를 발견하고 달려왔다. 그는 이제 전시장을 떠나 이 병원의 행정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다. 성호 아저씨, 오늘 봉사자들이 더 많이 왔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방송된 다큐멘터리 덕분에 기부금도 크게 늘었습니다. 성호는 미소를 지었다. 그의 이야기가 방송된 후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기부금을 보내왔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사랑과 헌신에 감동받은 것이다. 명품 가방을 들었던 여성이 성호에게 다가왔다. 이제 그녀는 병원의 정기 봉사자가 되어 있었다. 성호 씨, 오늘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날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그녀를 따라 병원 안으로 들어갔다. 복도를 지나면서 그는 벽에 걸린 아이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그 사진들은 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아이들의 모습을 담고 있었다. 각 사진 아래에는 아이들의 이름과 짧은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병원 중앙홀에 도착하자 수십 명의 아이들이 원형으로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가득했다. 성호가 나타나자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반겼다. 할아버지가 오셨다. 성호는 아이들 사이에 앉아 책을 펼쳤다. 그것은 혜린이가 가장 좋아했던 동화책이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감정을 담아 이야기를 읽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이야기가 끝나자 한 어린 소녀가 성호에게 다가와 물었다. 할아버지, 혜린 언니는 어디 있어요? 성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천천히 창밖을 가리켰다. 창 너머로 보이는 푸른 하늘과 흰 구름. 혜린이는 저기 하늘나라에 있단다. 하지만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안녕, 혜린 언니. 그 순간 마치 하늘에서 응답이라도 하듯 부드러운 봄바람이 창을 통해 들어와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살짝 스쳤다. 병원 벽에는 금속 명판이 빛나고 있었다. 혜린의 기억을 위해 사랑은 약속을 지킵니다. 성호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깊은 평화와 완성의 기쁨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약속을 지켰다. 혜린이의 짧은 생명은 이제 수많은 아이들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병원 밖에서는 15대의 트럭이 다시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해 오늘도 전국 각지로 향할 것이다.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위와 외모가 전부라고 믿는 시대에 한 평범한 농부가 증명했습니다. 진정한 인격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재산이라는 것을. 그날의 이야기는 단순한 한 농부의 굴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외면과 조롱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약속의 힘이었고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사람들의 비웃음을 참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을까요? 이 영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약속과 신념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의 인생에서도 지켜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요? 그 약속은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밝히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공유해 주세요.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